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애매한 증상,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시간적 선후관계, 상식 수준의 해법,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제 환자분은요,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한 30대 정도 된 젊은 여성분. 근데 이분이 증상이 되게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는 딱 부러지게 뭔가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라 좀 경미한 증상인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증상인데 이 부위가 좀 특정이 되지 않은, 저는 뭐 이런 걸 좀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라는 거고, 또 배도 약간 불편하다, 배도 약간 불편한데 가슴도 약간 불편하다, 가슴도 좀 불편한데 뭐가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위장관계에 관련된 건가? 왜냐면은 뭐 목, 배 이렇게 하면 식도 뭐 쪽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식도를 포함한 그런 위장관계의 문제인가? 해서 뭐 식사하고 나면 더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뭐 공복에 조금 더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건 공복에 좀 더 불편한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뭐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이것저것 좀 다 좀 여쭤봅니다. 다 여쭤보는데, 여쭤보다가 뭐 내시경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시경을 여러 병원에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러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대요. 역류성 식도염. 근데 이거는 경미하다라고 했대요. 경미하다. 그래도 뭐 역류성 식도염이 일단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약을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아무래도 아마도 PPI였겠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러니까 뭐 이 식도염에 쓰는 약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뭐 여쭤봐도 별로 저도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딱히 이렇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내시경을 한번 다시 해서 정말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뭐 내시경 했습니다. 환자분이 또 원하시고 하니까 내시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식도하고 식도에서 이제 위 접합부를 쳐다보면 그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넘어가는 구멍이 딱 있고 이 점막의 라인이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이렇게 블러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티미하게 이렇게 좀 번져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 없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되게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역류성 식도염은 없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있더라도 워낙 경미해서 이것 때문에 물론 뭐 증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이 내시경상에서 보여야지만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시경상에서 없어도 충분히 그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증상을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께서는 이 약을 드시고 별로 이 효과의 반응도 없었고 해서 조금 이 약 쓰기도 좀 어중간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인 겁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EPS랑 이제 PDS,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EPS는 이제 윗배가 계속 아픈 거죠. 에피게스트릭 페인 신드롬. 그래서 윗배가 계속 아픈 거고, 요거는 이제 포스프란디알 그 디스트레스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계속 좀 헛배 부르고 아프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윗배 아픈 거에 조금 더 가까웠고요. 문진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이면은 사실은 이런 이제 약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약이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약을 조금 뭐 들여볼 수도 있고, 그 약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냥 이제 생활습관 개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생활습관 개선. 네, 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딱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진단하지 못한 어떤 흉부나 복부의 병,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애매한 증상일 경우에 뭐 경미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도 불편하죠. 가슴도 약간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장관계, 특히 이제 식도 쪽을 생각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병이 이런 좀 이상한 애매한 증상으로 발현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제대로 진단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막 CT 검사를 쭉 해야 돼요. 흉부나 그 복부 쪽에 이제 CT를 쭉 찍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단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사실 뭐 이 정도 증상으로 막 CT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다 막 CT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은 그냥 염두에 두고 있다가, 만약에 이 환자분이 다른 증상이 조금 다시 또 생긴다, 만약 고개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특별한 위장약 그냥 처방을 해드리고 집에 가시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드시는 건 없으시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저 지금 건강식품 먹는 거 많은데요. 그래서 A도 먹고요, B도 먹고요, C도 먹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건강식품 그거 먹고 나서 혹시 증상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건강식품 먹고 좀 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끊어보세요. 건강식품. 뭐 건강식품이라는 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끊고 좀 경과를 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뭐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 건강식품을 먹고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아까 얘기한 1번, 2번 이런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해서 근데 이제 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으니까, 건강식품을 먹고 이제 증상이 생겼으니까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일주일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 건강식품 끊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신 이유는 사실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왔다가 이제 잠깐 들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건강식품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뭐 명확하잖아요. 건강식품 먹고 증상이 나타났고, 건강식품을 끊고 나서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저는 건강식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뭐 내시용상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뭐 다른 약 먹어도 별로 뭐 효과가 없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굳이 이걸 의사가 물어봐서 그걸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건 또 뭐 대부분 식품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뭐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대부분은 뭐 이거 먹고 크게 문제는 안 생기시죠.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게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식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뭔가 이런 불편할 증상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뭐 해드린 게, 의사로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그냥 상식인,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했어. 이게 꼭 뭐 건강식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해결이 나는 그런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애매한 증상, 역류성 식도염인가? 우리가 그냥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상식적으로 잘 따져봤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